안녕하세요.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 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 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알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지나고 드디어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소의 해면서 특히 흰소띠라고 합니다. 소는 인내심이 좋고 참을성이 강하며 독립심이 강한 동물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늘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올해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방탄소년단의 잠시. 새해 첫 삿포로 내비게이션.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2002년에는 정말 다사다난했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든 한 해였는데요. 솔직히 작년 초에 시작한 코로나가 연말을 지나서 이렇게 새해가 밝고도 아직 안 끝날 거란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다음 계절이 되면 보통 생활로 돌아가겠지. 다음이 되면 조금 한 달 후가 되면 2달 후가 되면 돌아가겠지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1년이 지난 것 같네요. 올해야말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적어도 사람들을 만나도 미안하지 않은 날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는 조금 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아무리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이제 그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게 다 같이 항체를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마스크는 당분간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날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신축년. 흰소의 해입니다. 흰소는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자수성가를 할 운이나 사업운이 매우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출산을 할 계획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이런 운에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은 경자년으로 흰 쥐띠였어요. 네. 이렇게 12간지라고 해서 1년마다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 배웠어요. 예전에 이 12간지의 동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이제 거기 주제가가 이거였거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가 주제가에 나와서 그때 이후로 이걸 되게 외웠던 것 같아요. 네. 즉 이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죠. 한국은요. 네, 이게 불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는 이제 띠가 여러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동아시아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다른 나라도 있더라고요. 네, 몽골족은 호랑이가 제일 먼저,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고, 소를 가장 마지막에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에서는 고양이가 12간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고양이가 없죠. 네. 고양이가 없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전부터. 네. 그래서 태국은 순서가 같지만 마지막 띠가 돼지가 아니라 코끼리. 이건 태국답네요. 왠지 태국다운 이제 동물이고요. 대신에 일본어는 마지막이 멧돼지죠. 네. 이게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가장 좀 놀랐던 점이에요. 저는 이제 띠라고 하니까 이제 아시아권은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제 멧돼지라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돼지와 멧돼지가 물론 종류는 같지만 뭔가 굉장히 멧돼지 하면 굉장히 크고 되게 힘이 센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미지가 많이 달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 각 나라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색깔이 더해지기도 하는데요. 2019년 이제 기해년은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해서 풍요와 다복을 상징했고, 이제 작년인 2020년 경자년은 흰 쥐띠, 그리고 이제 흰 쥐 역시 뭐 다산을 상징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영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흰 소고요. 그럼 내년은 호랑이인데, 이거 호랑이는 또 검은 호랑이라고 해요. 흑호라고 불리는 검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제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색깔은 이게 좀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사신들이 있는데, 이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색이 이제 각각 이제 푸른색, 하얀색, 붉은색, 검은색,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황금색이 더해져.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전통적인 색깔 하면 오방색이라고 해요. 이 5가지 방향의 색깔, 오방색이니까요. 5가지의 방향의 색깔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또 이제 나무, 불, 흙, 쇠, 물의 이제 오행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색을 순서대로 10천간에 이제 둘씩 붙여서 갑과 을은 청색, 병과 정은 적색, 무와 기는 황색, 경과 신은 백색, 임과 개는 흑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의 그 다음이죠. 그 다음 해는 검은 토끼의 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다고 하네요. 색깔이 붙어 있는 것까지는 이제 저도 굉장히 최근에 알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옛날부터 이제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정말 여전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이 거의 이제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이런 거는 다 이제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모든 분들이 일이 다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흰소띠에는 진짜 모든 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이제 실직을 하신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소처럼 올해는 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흰소띠라고 해서 저도 올해는 정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연시에 조금 긴 휴가를 이제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올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뭐 생활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생활 이제 이 직장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어가면서 이제 올해를 이제 충실하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뭐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제까지 쌓아왔던 노하우나 지식들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 해라서요. 네, 여러 가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올해는 흰소처럼, 네, 이제 열심히 일하는, 보통 한국에서는 소처럼 일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소는 옛날부터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동물이었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필요한 동물이어서 소처럼 일한다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쉬지 않고 이제 일한다라는 표현인데요. 네, 올해는 저한테도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네,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도 올해는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이 곡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삿포로시 박물관 활동센터 소개입니다. 삿포로시에서는 자연사계 박물관 건설 계획의 첫 걸음으로써 2001년에 박물관 활동센터를 개설하고 삿포로의 자연의 성립에 관한 조사,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실을 무료로 견학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삿포로에서 발굴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카이큐, 즉 해우 화석, 삿포로 카이큐의 실물 복원 표본이나 토요히라 강의 상류에서 발견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오가네유 산고래 화석의 레플리카 표본 등 삿포로의 자연이나 그 성립에 대하여 판넬이나 표본을 곁들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에 따라 현재 일부 전시물이나 체험 코너를 쉬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의 홈페이지에서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퀴즈나 색칠놀이를 시작으로 한 삿포로의 자연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집에서 즐기는 뮤지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삿포로시 박물관 활동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이제 문학의 뉴스가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좀 굵직굵직한 좀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뭐 그런 사건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정상과 그래미 지명이죠. 네, 방탄소년단이 이제 미국의 빌보드 핫백에서 세 차례나 1위에 올라서 한국 음악사를 거의 새로 쓴 수준이죠. 네. 그래서 첫 영어 노래인 다이너마이트로 9월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10월에는 피처링에 참여한 세비지 러브 리믹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한국어 곡인 라이프 고즈 온마저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도 처음 선정이 되었고요. 근데 진짜로 이제 향후 몇십 년 후에는 진짜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싸이가 이제 빌보드 핫백의 2위에 차지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 방탄소년단 이후로도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영화 기생충이 이제 상업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석권하면서 영화사를 다시 썼죠. 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92년 동안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이 작품상 국제영화상을 동시 수상한 것도 다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생충이야말로 진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게 올해 초여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정말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좋은 장면들이요. 수상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축하를 하고 축하를 받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장면을 좀 볼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히는 게 코로나19 시대의 OTT, 다시 말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을 한 점이죠. 저도 올해 들어서 넷플릭스를 결제를 했으니까 저처럼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결제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여러 OTT에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매회 챙겨보는 것보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흔히 정주행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정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게 정말 좀 신기한 생각도 들어요. 전에는 이 영화가 보고 싶어 하면 여기저기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결제를 하고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거 보고 싶다 생각이 들면 바로 넷플릭스에 검색을 해서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좀 문제지만 있으면 이제 그거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환경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와 맞물려서 좀 팽창한 점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예술인데요. 이제 사람과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역시 예술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박물관이라든가 공연장 같은 거는 꼭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박물관이나 공연장들은 스트리밍을 겨냥해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선보이곤 했죠. 저 같은 경우도 연극을 유튜브로 보거나 박물관을요, 저기 컴퓨터로 본 적이 있어요. 박물관 전시 같은 거를요. 무료로 이제 제공을 했던 적이 있어서 한국의 이제 박물관이나 한국의 연극을 컴퓨터로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요게 정말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를 온라인 콘서트로도 즐겼으니까요. 물론 이제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이 몇 배는 더 즐겁겠지만 장소 이동을 하지 않고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정말 먹을 거를 먹으면서 내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참 좋더라고요. 특히 저같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무언가 열렸을 때 비행기를 타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 게 집에서 그냥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콘서트를 보고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면 바로 일에 복귀를 하고 이게 조금 정말 저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저의 일에 그 저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요것만큼은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트로트 열풍인데요. 솔직히 저는 트로트를 잘 안 들어요. 이제 트로트를 듣는 세대도 아니었고요. 거기서 뭔가 이제 흥미를 느끼질 못해서 잘 안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작년 한 해 굉장히 큰 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로트 관련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이제 그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들을 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가수를요. 그래서 인기는 인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악 사이트 차트에도 트로트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네, 그 팬덤도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트로트랑은 조금 다른 형식의 트로트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 한국 드라마 인기죠. 이거는 뭐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킹덤이 인기가 많으면서 요런 OTT 제작의 이제 드라마들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는 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킹덤으로 인해서요. 킹덤이 이제 이로 인해서 서양권에서도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킹덤 때문에 넷플릭스를 결제를 했고 최근에는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의 스위트홈을 봤는데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스위트홈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좀비랑 약간 다른 괴물이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한국 드라마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소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1이 끝났는데 시즌 2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트로트. 그래서 트로트를 제가 이 방송에서 많이는 틀지는 않았던 유명한 트로트 몇 번 튼 적이 있는데요. 이제 많이 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곡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탁의 찐이야.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의 트로트 어떠신가요? 네, 이거는 제가 잘 이제 모르는 곡이긴 했는데 얼마 전에 듣고 굉장히 신나서 최근에 좀 듣고 있어요. 네, 네, 영탁의 찐이야. 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최근에 읽은 자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조선시대의
홋카이도에 온 조선인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흥미로워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름은 이지항이라는 사람이고요. 1605년생, 조선시대 조선인이죠. 그래서 17세기쯤에 이지항이 홋카이도에 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뭐 일부러 온 건 아니냐. 그때만 해도 뭐 교역이 뭐 활발했던 시기가 아니니까요. 우연히 오게 됐는데요. 이지항은 일행과 함께 부산에서 강원도로 이동하려는 중에 배의 방향이 잘못 잡히는 바람에 1696년 일본 동북쪽, 지금 홋카이도죠. 홋카이도로 오게 되었는데요. 훗날 이걸 적은 책이 표주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 이지항은 홋카이도에 표류해서 초반에는 물에 불린 생쌀을 씹어 먹고 바닷물을 끓여서 죽류수를 먹으며 버텨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곧 죽는 줄로만 알았던 이선달은 표류 2주 만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육지를 바라보니 산이 중천에 솟아있는데 중턱 이상에는 눈이 가득 덮여있고 그 아래로는 초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뭐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이런 걸 봐서는 아마도 리시리 섬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지항 일행이 육지에 도착해서 관찰을 했다는데요. 사람이 사는 집은 없고 다만 산기슭 밑에 임시로 지어놓은 초가 20여 채가 보일 뿐이었다. 가서 그 집들을 보니 집안에는 무수한 물고기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 고기는 거의 대구 청어였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제 기타 잡어는 건포를 만들려고 많이 매달아 놓았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당시 홋카이도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어류를 주로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걸 보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모두 누른 옷을 입었고 검푸른 머리칼에 긴 수염에다가 얼굴은 검었다. 우리들은 모두 놀라 배를 멈추고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들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로 일본인들은 아니고 끝내 무엇이든지 알 수 없었다. 그들 중에 늙은 몇 사람은 몸에 검은 털가죽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자그마한 배를 타고서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하였는데 일본어와는 아주 달랐다. 네. 바로 이제 당시 이지항 일행이 만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이누족이었어요. 네, 이지항이 만난 부족은 홋카이도에서도 이제 채북단의 위치에 딱히 교류가 없던 사람들이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이국적이었을 거예요. 처음 봤겠죠, 그런 모습은요. 네, 그중 한 늙은이가 손에 풀잎을 받쳐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삶은 물고기 몇 덩이가 있었다. 우리를 이제 자기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강한가 부드러운가를 실험해 보니 모양은 흉악하게 생겼지만 원래 사람을 해치는 무리들은 아니었다. 나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리는 것을 보고 살해를 하지 않는 것들이라 알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졌다. 그렇죠. 이제 처음 보는 이제 민족이었으니까 좀 처음엔 두려웠을 거예요. 네. 그들은 본시 글자로 서로 통하는 풍습이 없고 피차 말로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과 배를 가리키며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신용을 시험삼아 해 보였더니 다만 어탕을 작은 그릇 하나에 담아줄 뿐 밥을 주려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원주민들이 선뜻 식량도 내어줄 만큼 친절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그 원주민들이 이지항 일행을 보고 이제 본토 일본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는 이제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원주민들에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아직은 뭐 상상도 못할 존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었던 점이 어탕을 주고 밥을 안 줬다. 이 점에서 이지항 일행이 굉장히 실망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한국 사람은 밥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지항은 우리 여러 사람의 밥을 먹이는 비용을 꺼리고 쌀을 아끼느라
이처럼 밥을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본시 밥을 지어 먹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하는데 밥을 지어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기본 값이 한국 사람은 밥인데 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지양 일행은 쌀을 달라고도 청해 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남은 쌀알을 가리켜도 보았지만 머리를 흔들고는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쌀이나 콩을 몰랐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밥으로 사는 조선인들이 밥도 없이 어탕으로 버티기 힘들었던지 이제 여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제 가보자고 이제 또 다시 표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제모곡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의 레이븐토라고 해요. 네. 지금의 레이븐토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예석하게도 여기서도 쌀밥을 먹지 못합니다. 네, 어탕이 그 일대 원주민의 주 메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을 들리면서 물물 교환도 하고 먹을 것을 얻으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홋카이도 최남단에 위치한 마츠마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헤매면서 남쪽으로 가던 중 드디어 일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일본인들은 금을 캐려고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밥을 지어 먹고 소금과 장으로 국을 끓여 먹고 오랜만에 쉬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밥을 먹어서 굉장히 행복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일본어가 통하는 사람이 일행 중에 있어서 그를 시켜서 이제 국명, 나라 이름을 상세하게 물었더니 그 당시 이제 나라 이름을 에조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홋카이도의 옛 지명이었죠. 네. 그리고 더 가니까 해안에 초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배에서 내려서 들어가니까 일본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많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츠마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무사히 부산포를 통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표류를 한 날부터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1년이나 걸린 셈이에요. 네, 이 자료를 최근에 우연히 알고 되게 흥미롭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원문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서 한국에 가면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옛 아이누족 생활과 아이누어까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홋카이도 지명이 거기 기록에 남아있는 지명이 아이누어 사람들한테 들은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옛날 이제 홋카이도 지명을 또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벌써 이제 홋카이도에서 아이누족을 만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반갑기도 하고 네, 재미있는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서지원의 I Miss You. 네, 자, 겨울 하면 일루미네이션이죠. 네, 원래대로라고 하면 12월부터 일루미네이션으로 거리가 환하게 이제 밝혀졌을 텐데요. 지금 물론 일루미네이션 하는 곳도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구경을 많이 못 가신 분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작년 연말에 우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오도리 일루미네이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예년보다는 사람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네, 올해 연말에는 좀 마음 놓고 마음껏 네, 구경 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홋카이도에서 인기 있는 일루미네이션이 어디인지 좀 알아봤는데요. 어느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된 결과이긴 한데요. 1위가 미야노모리 프랑세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이때 미야노모리 어디야 막 그랬는데 미야노모리 프랑세스 교회의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5,000쌍 이상의 커플에게 사랑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날짜를 보니까 3월까지 이제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삿포로 팩토리죠. 네, 여기는 재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명한 곳이라서 재작년에 가보고 이제 그 다음은 거의 가보질 못했네요. 네,
거기까지 약간 가기가 좀 힘든 거리예요. 약간 애매한 거리죠. 네. 네, 올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타루. 오타루의 눈 이야기 푸른 운하 일루미네이션. 여기는 뭐 언제 가도 예쁜 곳이죠. 뭐 특히 겨울이면 운하는 뭐 언제 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운하 주변의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오타루는 삿포로에서 이제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날 게 내일 한번 가볼까라고 아니면 뭐 아침에 오늘은 좀 오타루나 가볼까라고 생각을 해도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코다테 가고 싶어요. 하코다테 일루미네이션을 한번 보고 가고 싶어요. 고려가쿠의 일루미네이션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하코다테 고려가쿠는 야경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이제 낮에 갔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일루미네이션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녁에 가서 야경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원래 연말 연시에는 한국을 가서 이제 꼭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청계천 일루미네이션을 이제 보러 가요. 그래서 늘 이제 정해진 코스가 사실은 있어요. 이제 광화문에 가서 이제 세종대왕님 한번 뵙고요. 거기서 사진 한 방 찍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화문 쪽에 가서 이제 사진 이렇게 찍으면서 커피 한 잔도 한번 마시고요. 그리고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사고, 교보문고가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가 이제 가장 큰 곳이니까 뭐 책을 굳이 안 사더라도 거기 한번 둘러서 어떤 책이 있나 구경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청계천 일루미네이션을 봐요. 네. 커피를 거기서 마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거기를 보고 쭉 걸어가면 이제 시청 쪽으로 가면 이제 큰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매년 있는 루트였어요. 사실은 한국에 가서 연말연시를 즐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루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를 뭐 거의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는 했는데 올해 이걸 못하게 돼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 뭐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말연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의 연말연시는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일본에서 보내는 연말과 연시가 뭐 딱히 나쁜 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좀 바빴어요. 한국을 가느냐고. 네. 한국은 12월에 학교가 마무리되지만 일본은 아니잖아요. 겨울방학으로 한 일주일 정도 쉴 뿐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1월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겨울방학 때 좀 해놔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학생들의 과제 채점이나 아니면 뭐 시험 기말고사 준비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한국에서 하려다 보니까 쉬는 것도 제대로 못 쉬고 일도 못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한 달씩 뭐 길게 있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는데요. 의외로 너무 여유롭다는 거. 그래서 이거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올해도 네 연말연시는 일본에서 보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래서 제가 연말연시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12월 말이나 뭐 1월 말이나 뭐 11월 말이나 뭐 크게 저한테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연말연시를 굳이 뭐 한국에서 보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걸 조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삿포로 내비게이션의 새해 첫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국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김원준의 쇼입니다. 네, 한국어 방송은 1월 29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